음식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담아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음식은 변화하죠. 나무의 나이테처럼 음식은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탄생한 음식은 그 도시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음식 또한 부산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팀은 이번 탐방을 통해 부산을 세 시기로 나누어 음식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산 음식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일사불란팀과 함께 바람처럼 부산으로 떠나봅시다. 부산은 일제감정기 때 일본에 의해 계획되고 발전한 항구 도시입니다. 일본에 의해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부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부산을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여러 공장들을 세웠고 자신들의 문화를 부산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산업은 부산에 새로운 음식을 등장시켰습니다. 일제감정기 때 부산에 등장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어묵입니다. 수산물이 풍부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부산에 수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부산에서도 어묵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묵은 광복 이후에도 부산에 남아 지금까지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에 나타난 부산의 음식에는 어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항 이후 부산에는 서구의 육식 문화가 들어왔으며 일제감정기가 시작되자 일본에 의해 육류를 가공하는 도축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에는 육식 문화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육식 문화는 바다와 만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낙곱새입니다. 낙지, 곱창, 새우를 뜻하는 낙곱새는 부산의 육류 문화와 해산물의 만남을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부기관들도 부산으로 도망쳐 왔으며 부산은 수많은 피난민들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임시수도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머물렀던 관저입니다. 본래 이 건물은 일제감정기에 경상남도 지사 관사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급박한 전쟁 상황에 따라 잠시 대통령의 관저로 쓰였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은 옛 대통령 관저의 내부를 잘 구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가구들과 좁은 내부는 당시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몰려든 피난민들은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다 받아내기엔 부산은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등성으로 올라가 집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바로 감천문화마을과 비성문화마을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짝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미로 골목길의 경관은 언뜻 보면 아름답지만 저는 광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관광지답게 여러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성문화마을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더 이상 잠을 청할 곳이 없던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한 공동묘지로까지 올라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묘의 밑부분을 드러내고 윗부분을 터 삼아 집을 지어 비성문화마을로 불립니다.
실제로 집 아래에 비석과 묘지가 보입니다. 좁은 골목과 줄줄돌이 된 비석들은 당시 피난민들의 삶을 감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 수도 기념관과 두 마을은 전쟁 속 부산의 어려웠던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에서의 어려웠던 삶들은 도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향을 두고 온 피난민들이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특히 냉면을 그리워한 이북 사람들은 미국에게 원조를 받은 밀로 면을 만들어 냉면을 대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밀면의 시작입니다. 돼지국밥 또한 이북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입니다. 함경남도 지역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지만 피난민들이 부산 지역에 정착하면서 부산의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여러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개항되었을 때부터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고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많은 인구를 받아내게 되어 자연스레 여러 시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 이후 생긴 시장 중 가장 유명한 시장이 바로 깡통시장입니다. 깡통시장이란 명칭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캔 제품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의 밀가루 원조로 인해 밀가루 사용이 증가하면서 떡볶이를 비롯한 여러 분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식들이 시장에 팔리면서 시장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깡통시장도 비빔당면, 유부주머니, 떡볶이 등 다양한 분식을 팔고 있으며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어시장, 자갈치 시장은 큰 시장입니다. 자갈이 많이 깔려 있어 자갈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많은 해산물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손님들을 하나라도 끌어들이려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자갈치 시장은 해안과 접해 있어 생선을 싱싱하게 파는데 적합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어시장답게 향긋한 비린내를 풍기는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선을 구워 밖에 두는 모습은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회복하면서 부산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무역업의 성장과 함께 수리조선업이 부산에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깡깡이 예술마을이 당시의 부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수리조선업은 몰락했으나 부산은 더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부산의 인지도가 커지면서 부산의 음식도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굳이 부산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부산 음식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픈 현대사가 섞여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부산 음식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쉽사리 여행을 떠날 수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부산과 함께 해온 부산 음식을 만나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